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프랜차이즈 양아치인가 파트너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이나 혹은 또 다른 지인분들 아니면 또 일반 분들에게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여쭤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안 좋은 이미지들과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본사가 가맹점에게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 일은 내가 하고 이익은 돈은 본사가 챙겨가는 곳, 이런 좀 소위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안 좋은 프랜차이즈 인식들이 왜 있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가 좀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외식업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들은 돈이 좀 여유가 있으셔서 투자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생계로서 이제 프랜차이즈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이 모아놓은 종잣돈이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방에 있는 사람 구실 못하는 아들내미 치킨집을 하나 차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말 없는 돈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외식 프랜차이즈 또 혹은 아예 외식업 자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양아치 프랜차이즈들이 예를 들어서 작업을 걸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식 프랜차이즈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들, 나쁜 프랜차이즈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 수만 4,700여 본사들이 됩니다. 4,700여 개 본사라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가맹점 수가 아니고 단순히 본사 수입니다. 그러면 가맹점이 1,000개가 있는 곳들도 있고 5개 미만의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장 수가 엄청나다는 거고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는 매달 100여 개의 본사들이 새로 오픈을 하고 매달 50개의 본사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졌다시피 외식업 자영업 폐업률은 85%에서 90%에 이른다는 통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많은 정말 포화 상태의 외식 프랜차이즈들 중에서 나쁜 프랜차이즈를 구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심플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맹비를 무턱대고 많이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맹비를 많이 받는 경우에도 좀 튼실하고 예를 들어서 좀 큰 브랜드의 외식업들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정말 생계를 위해서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가맹비를 많이 받는 곳은 찾으시면 안 됩니다. 외식업을 전공하시고 또 외식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의하시는 건 외식업의 롤모델은 맥도날드를 많이 삼습니다. 왜냐하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외식업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이고 시스템과 또 많은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한창 외식업 맥도날드가 가맹 사업을 하고 매장을 늘려갈 때 그 당시에 평균 맥도날드의 다른 경쟁 업체들 평균 가맹비가 5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가맹비를 900불을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맥도날드를 포함해서 모든 프랜차이즈 본부들이 해야 될 일은 가맹점을 늘리고 거기서 매장을 개설해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근데 남들이 다 5만 불을 받을 때 1위 기업이 900불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들이 갖추어진 시스템으로 다른 분이 저쪽 가서 매장을 오픈하면 저쪽에서 고정 수익이 나고 그 고정 수익이 장기적으로 맥도날드의 수익이 된다. 이건 굉장한 자신감이고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은 실패할 확률이 확실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맥도날드만한 퀄리티가 현실적으로 없는 게 사실이지만 무턱대고 가맹비를 많이 받는다는 건 내가 이 가맹점이랑 길게 상생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의미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 많이 하는 곳입니다. 인테리어 많이 하는 곳들 정말 자금의 여유가 있으셔서 VIP들 대접하는 이런 프랜차이즈들 하면
정말 비싼 인테리어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보통 그 가맹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외식업 프랜차이즈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시면 인테리어 약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뭐 평당 150만 원, 평당 2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나오기는 하는데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인테리어가 평당 200만 원이면 우리 매장이 20평이니까 4천만 원이면 인테리어를 하겠구나.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테리어 계약서나 아니면 홈페이지의 밑에 보시면 깨알 같은 글자로 별도 항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도 항목에는 뭐 간판비, 내부 외부 간판비, 뭐 상수도, 철거 비용, 내부 집기류,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넣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예산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이 되고 7천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기는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좀 매장 같은 데 가면 매장을 오픈해 놓고 쓰레기통 하나에 100만 원씩 받고 시계 하나에 200만 원씩 받고 이러면서 인테리어 비용이 추가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요즘은 가맹법이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어차피 이제 계약을 하고 잔금을 못 치르는 경우가 생기면 대출 받아서 또 인테리어를 하고 이래서 매장을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픈을 했는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 본사에 인테리어가 바뀌었다고 리뉴얼 해야 되니까 1,000만 원 내라, 2천만 원 내라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무턱대고 많이 받는 이런 브랜드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양아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쁜 프랜차이즈를 구별하는 법은 잘 되는 곳은 본사에서 운영하고 안 되는 곳은 가맹점 두는 곳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업가의 마인드로 보고 본사의 마인드로 보면 이런 브랜드들이 돈을 벌겠죠. 하지만 가맹점주들은 그만큼 이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말 가맹 본사가 가맹점을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양아치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을 한다면 잘 되는 것도 나눠줘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브랜드를 오픈하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브랜드들 가맹 상담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무조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고 맥도날드고 스타벅스고 그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브랜드들이 있어도 무조건 대박 나는 집은 없습니다. 맥도날드도 문 닫는 곳이 있고 스타벅스도 문 닫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프랜차이즈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았으니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좋은 프랜차이즈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속아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프랜차이즈를 구별하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일회성 아이템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는 브랜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맥도날드 말씀을 드리는데 맥도날드 예를 들면 맥도날드는 가맹 계약을 맺으면 교육기간이 자그마치 9개월입니다. 거의 1년이 다 되는 기간인데 물론 매장을 오픈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9개월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본사 쪽에서도 이거는 굉장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본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을 오픈을 하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굴러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랑 계약을 했는데 9개월 동안 교육을 시킨다는 거. 이거는 평생 같이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내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오픈할 때 교육을 뭐 이틀하고 3일하고 이런 데들도 많습니다. 이런 데는 가급적으로 좀 피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맥도날드 같이 이렇게 교육기간을 길게 가고 정말 우리랑 같이 길게 파트너로 간다고 했을 때의 장점이 뭐냐면 그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하면 생각나는 메뉴가 빅맥입니다. 전 세계 매출에 이제 맥도날드 1위 햄버거죠. 이 햄버거는 메뉴는 맥도날드 본사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이 빅맥 같은 베스트 메뉴는 그 피츠버그 매장을 운영하는 짐 델리카트라는 가맹점주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가맹점주가 본인 매장에서 이걸 개발을 해서 본사 쪽에 제안을 해서 본사에서 연구를 하고 다듬어서 공동으로 만들어진 메뉴들입니다.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들도 이제 가맹점주의 메뉴 제안을 받고 이런 곳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상담 시에 좀 얘기도 해보시고 이러면서 고르시는 게
일단은 어느 정도 좋은 프랜차이즈를 찾을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네이밍의 그 브랜드 이름에 의존해서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외식업 아니면 외식 문화 이런 게 거의 패밀리 레스토랑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뭐 베니건스, 시즐러, TGI,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빕스 이런 곳들에 가서 스테이크를 썰고 같이 밥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뭐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이게 거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지속될 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시면 시즐러나 마르쉐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브랜드 폐지를 하고 아예 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니건스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1호점의 패밀리 레스토랑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고 굉장히 붐을 일으켰습니다. 올 초에 브랜드 말소하고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뭐 TGI,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거의 뭐 외식업을 주름 잡았던 우리나라 외식업을 주름 잡았던 그런 기업들인데 전성기 때에 비해서 가맹점 매장 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올해까지 계약되어 있는 대부분의 매장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상황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굉장히 많은 외식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들을 덜컥 이름만 가지고 계약을 하고 이러면 돈을 벌겠다.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작지만 정말 같이 가고자 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잘 찾아보시면 좋은 브랜드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트렌드의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트렌드의 흐름이라는 것은 일회성 반짝 아이템, 이게 정말 좋다, 되게 획기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시장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고 같이 가맹점들이랑 공유하는 그런 브랜드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트렌드를 읽는 방법은 보통 외식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선두 기업들이 정말 그 산업군에서 정말 잘 나가는 기업들이 어떤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통 요즘은 그 혼밥이라고 많이 하죠. 그 몇 년 전부터 혼밥이란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 이때쯤부터 혼밥이 정말 큰 대세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J 같은 경우에서 햇반 컵밥이라고 해서 햇반에다가 뭐 국물 같은 걸 같이 껴서 파는 건데 출시 2달 만에 200만 개를 판매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편식의 경우에는 이제 오뚜기가 시장 점유율의 50% 반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이제 라밥이라고 출시를 했고 그리고 어플 그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곳에서도 온과 솜씨라는 수제 도시락을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배달을 하니 그만큼 수요를 가장 누구보다나 알고 있겠죠. 그 배달이나 간편식에 대한 문화를. 거기서 2017년 매출 목표를 500억을 잡았습니다. 수제 도시락 브랜드가 매장이 4개인가 5개밖에 없는 데서 매출 500억을 잡았다는 건 굉장히 시장성을 높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외식업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작년으로 넘어가면 음료 시장에서도 똑같은 흐름을 가진 브랜드들이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백다방이나 이디야나 주시나 같은 경우들 보면 다 간편식입니다. 저렴한 가격이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맛은 당연히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외식업에서도 충분히 앞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가 음식, 간편하고 맛있고 이 브랜드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곳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밥버거, 뭐 컵밥, 컵누들, 그다음에 뭐 주먹밥 이런 것들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많은 포화 상태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 뛰어넘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가성비입니다. 3,500원, 2,500원 이런 밥들을 팔면서 2,500원이니까 이 정도, 3,000원이니까 그래 3,000원 가격 한다. 이 정도가 아니고 3,500원인데 우와 3,500원인데 이 정도가 나와? 우와 4,000원인데 이 정도가 나와? 이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브랜드는 앞으로 이 지금 혼밥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껏 이제 좋은 프랜차이즈와 나쁜 프랜차이즈들을 구별하는 간단한 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 쪽 본사들에게 뭐 양아치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외식업 프랜차이즈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저는 다른 가맹 직영점들 아니면 본사들을 상대로 메뉴를 개발해주고 기획을 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메뉴를 아무리 잘 만들고 기획을 아무리 잘해도 이게 매출이나 뭐 시장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